공지사항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파리스튜디오의 박건우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클로드 코드, 코워크 한 번에 끝내기라고 잡았고요. 클로드는 이제 챗GPT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저희는 이제 클로드 말고 이제 클로드 코워크랑 클로드 코드에 대해가 뭔지 그리고 뭐가 다른지 오늘 1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리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웹노마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채널은 이제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클로드랑 코워크, 클로드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제 기존 AI를 쓰면서 불편했던 점 3가지를 먼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한 단계씩 지시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복잡한 일을 시키면은 저희 이제 옆에 계속 붙어가지고 요번엔 이거 해줘. 그리고 뭐 답변이 나오면은 그 답변에 대해서 또 그 다음은 이걸 해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어야 됐죠. 챗GPT나 이제 클로드를 사용했을 때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속 봐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귀찮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이제 어제 대화했던 내용을 새로운 대화창을 열었을 때는 또 다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또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직접 이 AI가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엑셀 파일이라든지 뭐 한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로드나 챗GPT한테 던져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는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코워크랑 코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냥 클로드와 클로드 코워크, 클로드 코드 이 3개에 대해서 약간 비교를 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냥 클로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챗 GPT랑 똑같죠. 그래서 뭐 알려달라고 했을 때 알려주고, 그리고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업로드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결과물은 채팅창에서 텍스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런 파일들이 어, 결과물로 나왔고,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백과사전 같은 거였죠. 질문할 수 있는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클로드 코워크는 이제 해줘라고 하면은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읽고 그거를 처리하고 저장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폴더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이가 이제 그냥 클로드와 코워크의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원하는 폴더 안에서 어떤 파일들을 생성하고 그런 기능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옆자리 동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클로드 코드는 이제 실제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코드를 짜고 그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물까지 생성해주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똑같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컴퓨터에 직접 코드를 작성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물은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웹사이트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결과물로 내주고, 비유를 하자면은 옆자리 이제 개발자를 한 명 고용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로 들어와서 이제 클로드 코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클로드에서는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고 했어야만이 그 파일들을 활용해서 어떤 작업을 처리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특정 파일에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다 접근을 할 수 있어요, 클로드가. 그래서 클로드 코워크를 이용하면 이걸 접근해서 이제 처리하고 저장까지 해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작업 폴더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폴더 안에 있는 자료들은 다 이제 클로드가 다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고, 내 컴퓨터에서 이제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봐도 돼라고 이제 허락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어로 요청을 합니다. 그냥 클로드처럼 뭐 영수증들을 정리해서 엑셀로 만들어줘, 약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코워크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계획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승인을 하면은 실행이 돼서 결과 파일이 이제 폴더 안에 바로 생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코워크는 컴퓨터랑 연결된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워크를 시작하려면은 저희 클로드 데스크탑 앱을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클로드 웹사이트에서 클로드 들어가면 안 되고요. 클로드 데스크탑 앱을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 구독 상태여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회사에서 출장을 다녀왔는데 뭐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때까지 쌓인 영수증들이 뭐 수십 장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PDF로 저장된 파일도 있고 아니면 사진으로 된 파일도 있고 뭐 엑셀 파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 상태인데, 이걸 하나하나 엑셀에다가 저장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클로드 이제 데스크탑 앱을 켜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로드 챗이 있고 클로드 코워크가 있고 클로드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코워크에 들어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로드가 이제 그 폴더를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폴더를 한번 선택을 해줄게요. 이제 접근을 허용하고자 하는 그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 영수증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폴더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게 허용을 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이거를 허용한다고 체크를 해주시고, 영수증 파일을 잠깐 가져올게요. 잠시만. 저희 여기서 이제 아까 PPT에 있던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저희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 폴더에 있는 영수증 파일들을 영수증 파일들 사진을 전부 읽어가지고 날짜랑 사용처 금액을 파악하고 엑셀 경비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카테고리를 분류해주고, 그리고 총 합계도 계산해달라. 그리고 흐릿해서 못 읽는 그런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해달라고 하고, 원본 파일은 건드리지 말고 먼저 계획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이 폴더 안에 영수증 사진들이 10장 정도가 지금 준비가 랜덤으로 이제 사진이 되게 찍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코워크한테 지금 특정 폴더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줬고, 그 폴더 안에 있는 자료들을 지금 알아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진을 읽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거든요.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영수증 파일을 요약한 걸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네. 제가 영수증 사진 10개가 있었는데
그 10개를 지금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날짜, 그리고 파일명, 사용처,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딱 해줬네요. 뭐 합계나 이런 거는 지금 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가격이 없네요. 아, 여기 있군요. 주요 항목이랑 금액이랑 비고 뭐 이런 것들 다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잘 해줬네요. 저희 그래서 이제 영수증 파일들에 권한을 주고 그 폴더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프롬프트를 입력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걸 입력했을 때 제가 미리 이제 결과물을 확인을 해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경비 지출 보고서라고 해서 날짜에 확인이 필요한 거는 이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해주고, 카테고리는 알아서 이제 뭐 식비, 상무용품, 식비 이런 식으로 알아서 정리를 해줬고, 주요 항목이나 금액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 필요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은 직접 이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잘 해준다. 이제 10장밖에 안 했긴 했지만 뭐 100장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수증 말고도 다른 이제 뭐 다른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 사진이나 뭐 엑셀 파일, 뭐 PDF 파일, 뭐 많은 파일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해서 뭐 정리해 달라든지 뭐 하나로 합쳐 달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경비 지출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 프롬프트로 이제 이 경비 보고서를 회사 제출용 PDF 요약본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은 이제 또 경비 지출 보고서를 이렇게 또 만들어 줍니다. 이 파일을 아마 저희가 그 접근 권한을 허용해줬던 그 폴더 안에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례로 가서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월, 2월, 3월 매출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엑셀이 따로 있는데 이 엑셀을 합쳐서 이제 분기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엑셀 파일 3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폴더 안에 이 엑셀 파일 3개를 다 넣어놓고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또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분기 엑셀 파일을 또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례를 한번 또 보시면은 저 파일 3개를 가지고 아까랑 그 영수증 폴더처럼 똑같이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고 이제 이 엑셀 3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쳐줘 라고 하면은 이제 분기 보고서처럼 분기 엑셀로 또 합쳐주겠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두 번째, 카테고리별 총 매출액과 평균 매출액을 정리한 요약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또 그에 맞춰서 엑셀 파일을 또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세 번째로 이제 카테고리별 월간 매출 추이를 막대 차트로 만들어서 이미지로 저장해 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요청을 해주면은 이 엑셀 파일 3개를 읽어가지고 막대 차트로 만들어서 이미지로 저장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명령만 잘 시킨다면은 내 엑셀 파일을 가지고 뭐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요약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결과물을 한번 만들었는데 이제 첫 번째 프롬프트, 이 엑셀 3개를 하나로 합쳐줘. 이걸 했을 때는 이제 하나의 엑셀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 2, 3월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알아서 합쳐줬고 그 통합 엑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롬프트, 총 매출액과 평균 매출액을 정리한 요약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 이걸 했었는데요. 그래서 요약 테이블을 이렇게 카테고리, 주문 건수, 총 매출액, 평균 매출액 이렇게 해서 정리를 또 해줬고요. 해서 이제 엑셀 파일을 또 만들어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월간 매출 추이를 막대 차트로 만들어서 이미지로 저장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깔끔하게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엑셀 함수나 뭐 이런 것들 몰라도 충분히 이제 저희 이런 정리나 뭐 요약이나 보고 같은 거를 되게 코어크를 활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례는 이제 회의가 끝났고 회의록들이 이제 또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뭐 회의록 1, 2, 3이 있으면은 그 회의록을 이제 요약해서 뭐 그 상사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업무들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되게 쉽게 어, 정리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장에 이제 3개 정도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한 폴더 안에 지금 회의록을 여러 개를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그 폴더를 코워크한테 이제 권한을 주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적는 거죠. 이 폴더에 있는 회의록들을 기반으로 할 일 리스트를 엑셀로 만들어줘 하고 담당자, 마감일,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저장해 놓은 회의록들을 기반으로 할 일 리스트를 엑셀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담당자별 팔로우 메일 초안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저희 그 회의록을 보고 팔로우 메일을 초안을 한번 작성을 해주겠죠. 그리고 주간 요약 문서를 또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요약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이제 결과물을 미리 저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요. 이 메모장 같은 이 회의록, 메모장 같은 회의록 두세 개를 이제 폴더 안에 모아놓고 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었는데 이 엑셀표로 정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떤 회의였는지 그리고 담당자 누구였는지 할 일 그리고 마감일 우선순위 상태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서 딱 정리를 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누구누구한테 메일을 보내야 되는지 그런 메일 초안도 알아서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주간 업무 요약 같은 것들을 이제 또 한글 파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코워크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이제 코워크로 할 수 있는 예시 3개 정도를 알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코워크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스케줄링이라고 해서 이제 한번 설정하면은 정해진 시간에 알아서 이 클로드가 내가 원하는 일을 시켜놓은 일을 진행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매일 아침 뭐 조선일보에 뭐 뉴스를 요약해서 PDF로 만들어 놔 이렇게 스케줄링을 해놓으면은 매일 아침 몇 시에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넥터라고 해서 뭐 지메일이나 노션 이런 외부 서비스들 연동도 가능해서 방금 뭐 요약했던 뭐 아침 뉴스 같은 거를 이제 노션에 알아서 저장하게끔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기능이라 그런 커넥터라는 기능도 있고요. 디스패치라고 해서 휴대폰으로 이제 저희 PC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이제 어떤 폴더 안에 이제 들어가서 뭐 영수증 파일을 또 정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면은 그 컴퓨터랑 연결이 돼서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을 또 다시 클로드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클로드 코워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클로드 코워크는 이제 해줘라고 했을 때 진짜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을 사용해서 뭐 파일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문서 생성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되게 좋은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업 폴더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챗GPT나 클로드한테 했던 것처럼 자연어로 요청을 하면은 계획을 물어보고 그걸 승인하면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챗GPT나 클로드처럼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될까? 라는 것들을 다 한 번씩 해보시면은
감이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